그럼 회장님은 제 아이가 죽어도 상관없으시겠네요? 그 말에 채화영의 숨이 걸렸습니다. 마대창이 천천히 고개를 들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전에 내 손자라는 증거를 가져와. 딴따라가 지금 협박을 하는 거야. 감히 나한테. 순간 드림그룹 회장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거래죠. 그래서 채화영도 똑같이 낮게, 더 차갑게 웃지 않았어요. 대신 배를 감싸쥐고 말끝을 눌러서 이어갔습니다. 바로 이어서 병실 천장의 하얀 불빛으로 돌아옵니다. 병실 천장 불빛이 너무 하얗게 번져 보였는데요. 채화영은 눈을 뜨자마자 배부터 만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처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딱 하나였거든요. 아이 아직 살아있죠? 의사는 차트를 넘기면서 한숨부터 쉬었고요. 지금은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말만 반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채화영은 의사의 말을 듣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 눈빛은요, 기도하는 눈이 아니라 계산하는 눈이었거든요. 의사가 병실을 나가고 잠깐의 고요가 흘렀습니다. 채화영은 손끝으로 이불을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혼잣말처럼 말했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 말이 진짜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하는 최후의 확인이었을까요? 채화영 얼굴엔 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눈동자만 살아있었죠. 그때 이강혁이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는데요.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보고하러 온 얼굴이었어요. 회장님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채화영이 눈을 번쩍 들었습니다. 마 회장님이 뭐래요? 이강혁은 짧게 말했는데요. 그 한 문장이 채화영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병문안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채화영은 순간 웃어버릴 뻔했어요. 아니, 사실은 웃음이 났다기보다 모욕이 목까지 차올라서요. 병문안이 없다고요? 내가 지금 유산 위기인데? 이강혁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아이의 친자를 증명하라는 쪽입니다. 그 순간 채화영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아, 이 남자는요. 채화영이 쓰러졌구나가 아니라 그 아이가 내 손자냐를 먼저 본다는 거죠. 여기서 채화영은 잠깐 멈추더라고요. 그냥 화내지 않고요. 자기 손등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거든요. 그 피를 보면서 채화영은 마대창의 세계를 이해해버립니다. 그래, 여긴 피가 말이구나. 채화영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강혁이 조금 더 깊숙한 보고를 꺼냅니다. 회장님이 병원에도 연락하셨습니다. 채화영이 확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요? 기록 남기지 말라고요. 채화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기 몸 상태가 아니라 기록이라는 단어에 흔들린 거예요. 기록을 왜? 이강혁이 아주 낮게 말했는데요. 회장님은 선생님이 임신했다고 해도 그게 동석 씨 아이인지부터 의심하십니다. 딴따라라는 말이 왜 계속 나오는지 그 이유가 여기서 더 잔인하게 드러납니다. 채화영은 며느리 후보가 아니라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강혁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는데요. 회장님은 선생님을 아직 며느리로 보지 않으십니다. 딴따라라는 말도 여전하셨습니다. 딴따라. 그 단어 하나가 채화영을 찢어놓습니다. 채화영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는데요. 그게 슬픔의 눈이 아니라 결심의 눈이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 집은 피로만 말하는 거구나. 여기서 채화영이 딱 한마디를 더합니다. 강혁 씨, 나 사랑받으려고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강혁이 멈칫했습니다. 채화영이 이어갔습니다. 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면요. 채화영이 단순 악녀가 아니라 생존형 악이라는 게 확 꽂힙니다. 같은 시각, 마대창은 집무실에서 신문을 탁탁 넘기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의 화려한 사진이 큼직하게 박혀 있었고요. 임신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눈에 박히게 써 있었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주가도. 마대창은 신문을 탁 접으면서 아주 느리게 말했는데요. 여론은 돈으로 눌러
주가는 내가 다시 올리면 돼. 그리고 비서를 똑바로 보면서 이어갔습니다. 근데 핏줄은 돈으로 못 올려. 여기서 마대창은 비서에게 서류를 하나 던집니다. 그 서류가 뭐냐면요. 동석의 해외 출국 기록과 회식 일정표입니다. 마대창은 이런 사람입니다. 의심을 감정으로 안 하고 자료로 합니다. 동석이 그날 어디 있었지? 비서가 당황해하며 대답합니다. 회장님, 회식은 백화점 모델 계약 축하 자리였습니다. 마대창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축하 자리에서 임신까지 축하했나 보지. 비서가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은 최화영 씨의 임신을 믿지 않으시는 겁니까? 마대창이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딴따라 하나가 아이를 들고 오면 그게 다 내 손자냐? 그리고 마대창은 여기서 한 수 더 뜹니다. 증명이 아니라 검증이죠. 병원. 어느 병원이지? 비서가 답합니다. 그쪽에서 VIP로 진행돼서. 마대창이 잘라 말합니다. VIP 같은 소리 하지 마. VIP는 돈 있는 사람한테나 주는 거고. 내가 보기에 저 여자는 지금 리스크야. 마대창은 단호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확신이 아니라 의심을 기본값으로 깔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동석이 그 녀석이 여자 구설 한두 번이냐. 그런데 이번에 하필 임신. 딱 타이밍이 좋지. 마대창은 이어서 이런 말까지 던집니다. 그리고 그 고아 정숙희. 비서가 놀라서 고개를 듭니다. 정숙희요? 마대창이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고아든 뭐든 동석이 마음이 거기 있다면 그 여자가 더 위험해. 이 장면에서요. 마대창은 정숙희를 불쌍하게 여긴다가 아닙니다. 정숙희를 변수로 보는 거죠. 찾아. 정숙희 배가 불렀는지부터 확인해. 정숙희는 반대로요. 그날 아침 작은 방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쥐고 덜덜 떨고 있었는데요. 두 줄이 선명하게 뜨는 순간 정숙희는 한동안 숨을 못 쉬었습니다. 나 진짜 엄마 되는 거야? 정숙희는 기쁜데요. 기쁜데 그 기쁨이 바로 무너지더라고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드림백화점 부회장 마동석과 탤런트 최화영의 결혼설이 정숙희 손에서 테스트기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설? 여기서 정숙희는 바로 울지 않습니다. 대신 거울을 봅니다. 자기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요. 그러다가 갑자기 웃어버리는데요. 그 웃음이 정말 정신이 나가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아, 나만 진심이었구나. 그 말이 나온 순간 정숙희는 자기 배를 감싸 쥐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이때 정숙희 폰이 울립니다. 마동석입니다. 정숙희는 받지 못합니다. 손이 떨려서요. 그런데 마동석은 계속 전화합니다. 연속으로요. 정숙희는 결국 받습니다. 숙희야 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숙희 눈물이 터집니다. 하지만 정숙희는 울면서도 물어야 했습니다. 동석 씨 신문 그거 뭐예요? 마동석이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지금 다 끝낼게. 내가 그 여자 만나고 올게. 정숙희는 그 말에 더 불안해졌습니다. 만나지 마요. 그 여자 무서워요. 마동석이 짧게 대답합니다. 내가 더 무서워. 그 말 끝에 통화가 끊겼습니다. 정숙희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꼼짝도 못했습니다. 배가 아니라 마음이 아팠거든요. 마동석은요. 그 순간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신문을 구겨쥐고 최화영을 찾아갔는데요. 최화영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마치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마동석이 이를 갈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대체 이 허무맹랑한 기사가 뭡니까? 내가 당신이랑 사귄 적이라도 있어요? 최화영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동석 씨, 나랑 결혼하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이에요? 여기서 마동석이 더 잔인하게 말해버립니다. 화가 나면 사람이 꼭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최화영이 잠깐 멈춥니다. 그 한마디는요,
마대창이 늘 던지던 딴따라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채화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떨면서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뭔데요? 마동석이 내뱉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 수키를 이렇게 만들고도 당신이 지금 웃을 수 있어요? 채화영이 웃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여유가 아니라 자기 방어입니다. 웃는 거 아니에요. 나도 무서워서 그래요. 마동석이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렸는데요. 결혼이요? 지금 그 말을 진짜로 해요? 내가 당신 손 한 번 잡은 적도 없는데요. 채화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무서웠습니다. 사람을 안심시키는 미소가 아니라요. 사람을 가두는 미소였거든요. 그럼 회식 날은 뭐였는데요? 마동석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식 날? 채화영이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술에 취해서 정신도 없었던 거 기억 안 나요? 나를 안고 다른 여자 이름 부르던데요. 여기서 채화영은 정숙희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이 여자는요,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찌를 줄 알거든요. 마동석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걸로요? 그걸로 지금 임신이라고요? 채화영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확신처럼 들렸습니다. 맞아요. 임신이에요. 그리고 동석 씨, 이제 도망 못 가요. 마동석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똑똑히 알아두세요. 난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정숙희랑 결혼할 겁니다. 당신은 백화점 모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말이요. 채화영한테는 모욕이 아니라 자극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정숙희랑은 안 돼요. 마동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요? 채화영이 웃으면서 아주 천천히 말했는데요. 어쨌든 동석 씨는 나랑 결혼할 거예요. 내가 임신했으니까. 마동석은 분노했고요. 채화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이 딱 이 드라마의 선언 같았어요. 사랑은 증거가 아니다. 증거가 사랑을 만든다. 여기서 추가 씬이 한 번 더 들어가면요. 마동석이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채화영이 조용히 부릅니다. 동석 씨. 마동석이 뒤돌아봅니다. 채화영이 말합니다. 정숙희 배 진짜 불렀어요? 마동석이 순간 얼어붙습니다. 너 수키를 봤어? 채화영이 고개를 살짝 젓습니다. 아니요. 근데요. 난 알아요. 그 여자, 지금 나보다 더 불안할 거예요. 마동석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입 다물어. 채화영이 웃습니다. 입 다물면요? 그럼 내가 사라져요? 난 사라지기 싫은데. 채화영의 집착이 단순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게 또 한 번 박힙니다. 마동석은 그 길로 아버지, 마대창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대창은 처음부터 표정이 없었어요. 아들이 화가 났든 말든 마대창은 딱 한 가지만 봅니다. 가문이 흔들리느냐 아니냐. 여기서 마대창이 아들을 시험합니다. 마동석이 수키랑 결혼하겠다는 말만 꺼내면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책임질 수 있냐를 묻는 방식이거든요. 좋다. 결혼해. 마동석이 놀라서 고개를 듭니다. 마대창이 이어서 말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그 고아가 임신한 게 내 아들이 맞다는 증거부터 가져와. 마동석이 얼굴이 벌개집니다. 아버지, 지금 수키까지 의심하시는 겁니까? 마대창은 아주 차갑게 말합니다. 난 누구도 믿지 않는다. 내가 믿는 건 확인된 피뿐이야. 이 장면이요. 마대창이 왜 채화영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를 의심하는 인물인지 보여줍니다. 마동석이 말합니다. 수키는 그런 여자 아닙니다. 마대창이 되묻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마동석이 멈칫합니다. 자기 자신도 대답할 말이 없거든요. 사랑은 확신인데 마대창에게 확신은 증거가 아니니까요. 마대창이 마동석을 쳐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도 내가 내 아버지라고 믿는 이유가 뭐냐? 그 말에 마동석의 눈이 흔들립니다. 마대창이 이어서 말하죠. 피는 의심을 이기는 유일한 증거야. 그날 밤 채화영이 마대창을 찾아가 매달리는 장면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한 씬을 더 넣으면 정말 독해집니다. 채화영이 저택 복도에서 잠깐 멈춥니다. 거기 액자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게 되거든요. 마대창, 마동석, 그리고 백화점 로고. 채화영이 그 사진을 보면서 아주 작게 말합니다.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었어. 그 말엔 욕망이 있었고요. 그 욕망 뒤엔 공포가 있었고요. 공포 뒤엔 더 깊은 결핍이 있었더라고요. 이후 채화영이 정숙희를 발견하고 뒤를 밟는 장면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계단 추락으로 유산 위기까지 그대로 갑니다. 채화영이 쓰러진 뒤 병원 복도에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임신한 채화영, 유산 위기 같은 제목이 달리기 시작하고요. 병원은 VIP 라인으로 막아도 소용없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흘린 것처럼 정보가 새더라고요. 이강혁이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합니다. 네, 막으라고요? 이미 늦었습니다. 이강혁의 표정이 변합니다. 마대창에게 보고가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리고 실제로 마대창은 병원에 옵니다. 병문안은 없다더니요. 하지만 마대창은 채화영이 아니라 아이 때문에 왔습니다. 마대창이 병원 VIP 라운지에서 병원장을 만납니다. 검사 결과는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환자 본인의 동의가. 마대창이 잘라 말합니다. 동의? 그리고 아주 낮게, 잔인하게 이어가죠. 돈은 내가 동의한다. 병원장이 굳습니다. 마대창이 더 낮게 말합니다. 아이 주수, 상태, 그리고 아버지 쪽 정보, 있는 그대로 가져와. 이 장면이요. 마대창이 얼마나 괴물 같은 권력자인지 보여주는 씬입니다. 그 시각, 채화영은 병실에서 깨어납니다. 이강혁이 옆에 앉아 있었고요. 채화영은 눈을 뜨자마자 묻습니다. 회장님 왔어요? 이강혁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채화영이 숨을 들이켭니다. 그럼 이 집은 나를 버릴 준비가 된 거네. 여기서 채화영이 울지 않습니다. 울면 지는 거니까요. 대신 채화영이 이강혁 손을 잡습니다. 정확히는 잡는다기보다 붙잡는다였어요. 강혁 씨. 네, 이 아이만 살리면 나도 살 수 있지? 이강혁은 답을 못합니다. 그 답을 할 자격이 없거든요. 채화영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정숙희만 없으면 돼. 이 말이 나오면요. 채화영이 완전히 선을 넘는 순간이 됩니다. 이강혁이 처음으로 반항하듯 말합니다. 사람 하나를 없애면 선생님은 정말 살 수 있습니까? 채화영이 천천히 웃습니다. 강혁 씨는 아직도 착하네.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덧붙입니다. 착한 사람은 회장님 가족이 못 돼. 마대창은 병원에서 병원장의 자료를 받아듭니다. 그러나 자료는 깔끔하지 않습니다. 일부 항목이 비어 있고요. 아버지 항목은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대창이 병원장을 봅니다. 왜 비었지? 병원장이 땀을 흘립니다. 환자 측에서 보호자 등록을 아직. 마대창이 서류를 탁 내려놓습니다. 거봐라. 증명도 못하는 여자가 내 며느리라고? 그리고 마대창은 이강혁을 부릅니다. 이강혁이 들어옵니다. 마대창이 묻습니다. 그 여자, 너도 믿나? 이강혁이 잠깐 흔들리다가 대답합니다. 제가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대창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의미 없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난 손자를 원한다. 그 손자가 진짜면 여자는 살려준다. 아니면 여자도 아이도 필요 없다. 이 말이 떨어지면요. 채화영이 왜 더 깊은 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완벽해집니다. 살기 위해서는요. 증명이 아니라 제거가 더 쉬운 길이니까요. 정숙희는 이미 어딘가로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정숙희를 찾는 건 채화영만이 아닙니다. 마대창도 찾고 있고, 이강혁도 찾고 있고, 심지어 마동석도 찾습니다. 정숙희는 골목에서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임신한 배를 안고 뒤돌아보는 순간, 세상이 끝날 것 같았거든요.
정숙희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나 지켜야 돼. 이 아이. 그때 골목 끝에서 누군가 부릅니다. 정숙희. 정숙희가 얼어붙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강혁입니다. 정숙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왜 따라와요? 이강혁은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신 한 발 떨어진 곳에서 말합니다. 회장님이 찾습니다. 정숙희가 숨을 들이킵니다. 회장님이 왜요? 이강혁이 한 박자 늦게 말합니다. 아이 때문입니다. 정숙희가 눈물을 삼킵니다. 그럼 최화영 씨는요? 이강혁이 대답을 안 합니다. 그 침묵이 너무 끔찍하죠? 정숙희가 알아버립니다. 최화영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정숙희가 뒤로 물러나며 말합니다. 나 안 가요. 이강혁이 낮게 말합니다. 그럼 더 위험해집니다. 정숙희가 울먹이며 외칩니다. 그 위험이 나한테만 와요? 왜 나만? 정숙희는 처음으로 나는 왜 고아여서 이렇게까지라는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마대창이 병원 복도에서 최화영 병실 앞까지 와요. 문 앞에서 멈춥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문 너머로 들리는 최화영의 숨소리를 듣죠. 마대창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살아남아라.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최화영에게일까요? 아이에게일까요? 아니면 자기 가문에게일까요? 그때 문 안에서 최화영 목소리가 들립니다. 회장님 들어오신 거 알아요. 마대창이 멈칫합니다. 최화영이 이어서 말합니다. 병문안은 없다면서요. 마대창이 차갑게 답합니다. 병문안은 없다. 최화영이 웃습니다. 그럼 신문하러 오신 거네요. 마대창이 말합니다. 증명해. 최화영이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증명할게요. 마대창이 돌아섭니다. 그때 최화영이 마지막으로 던집니다. 회장님. 마대창이 멈춥니다. 최화영이 말합니다. 손자 하나면 된다 하셨죠. 마대창이 돌아보지 않고 말합니다. 그렇다. 최화영이 조용히 웃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없겠네요. 마대창이 그제야 돌아봅니다. 그리고 최화영의 눈빛을 봅니다. 그 눈빛이요. 살고 싶어서 미친 눈빛입니다. 마대창이 낮게 말합니다. 딴따라 주제에 무섭네. 최화영이 대답합니다. 무서우니까요. 살려고요. 마대창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고 최화영은 병실 천장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정숙희 내가 사라지면 나도 살지. 그 순간 화면이 정숙희 골목으로 전환됩니다. 정숙희 뒤로 발소리가 가까워집니다. 정숙희가 돌아보려는 순간 화면이 끊깁니다. 그리고 최화영 얼굴이 잡히며 마지막 한마디가 나옵니다. 각오해. 그 말이 끝나고 화면이 꺼진 줄 알았는데요. 완전히 꺼지기 직전 숨소리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정숙희의 숨이었고요. 배를 감싸 쥔 손이 떨리는데도 정숙희는 도망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진짜 무서우면요. 다리가 먼저 말을 안 듣잖아요. 정숙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말했습니다. 누구예요? 대답 대신 발소리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숙희는 그 발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한 가지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동석 씨가 없어졌어. 그 말이 배보다 먼저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동석 씨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낮은 목소리가 골목 끝에서 아주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정숙희 씨. 정숙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뉴스에도 나오던, 병원에도 드나들던 드림그룹 냄새가 나는 목소리였거든요. 마대창 회장님이 찾습니다. 정숙희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요? 정숙희는 잠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웃음처럼 숨이 새는 거였는데요. 왜요? 왜 나를? 상대는 다가오지 않고 거리를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아이 때문입니다. 정숙희는 배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 단어 하나에 세상이 싹 좁아졌습니다. 아이요? 마동석 부회장 아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숙희는 그 말이 너무 잔인해서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검사 결과로 보는 말투였거든요. 정숙희가 겨우 목소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확인하면요? 확인하면 내 인생이 돌아와요? 상대는 침묵했습니다. 정숙희는 그 침묵을 듣는 순간 확신해버렸습니다. 돌아오는 건 없구나. 정숙희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말했는데요. 나 못 가요. 못 가면 더 위험해집니다. 정숙희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지금 울면요. 진짜로 잡힐 것 같아서요. 그 위험 누가 만들었는데요. 그 말이 나오자 상대의 숨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정숙희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숙희가 가장 무서운 질문을 꺼내버립니다. 최화영 씨가 시킨 거예요? 상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대답을 안 하는 게 곧 대답이었죠. 정숙희는 입술을 떨면서도 끝까지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고아라서요? 고아면 애도 낳으면 안 돼요? 정숙희의 목소리가 갈라지는데요. 그 순간 골목 안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정숙희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내가 도망칠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버텨야 하는 일이야. 정숙희가 손을 떨면서 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누르려 했는데요. 누구 번호인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번호였어요. 마동석. 신호음이 울리려는 순간 상대가 낮게 말했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정숙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요? 내가 전화하면 누가 죽어요? 상대가 한참 후에 말했는데요. 정숙희 씨가 죽습니다. 정숙희는 그 말에 눈이 확 커졌습니다. 죽는다는 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요. 그 말을 너무 쉽게 꺼내는 사람이 더 무서웠습니다. 정숙희는 폰을 꼭 쥐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럼 나도 알아야겠네요. 뭐요? 정숙희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동석 씨가 왜 사라졌는지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상대가 처음으로 다가오려고 했습니다. 정숙희는 그 찰나에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는데요. 배를 안고 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정숙희 얼굴이 말해줬습니다. 뛰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걸 억지로 끌고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정숙희가 골목을 빠져나가는데 뒤에서 또 한 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희 씨, 회장님은 오래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정숙희는 대답 대신 이를 악물고 더 빨리 달렸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VIP 병실. 최화영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보면서 손등의 멍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요, 떨리는데도 꼭 누르는 손이었습니다. 약한 사람 손이 아니라 약해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 손이었죠. 이강혁이 병실로 들어왔는데요. 최화영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아챘습니다. 찾았죠. 이강혁이 멈칫했습니다. 뭘요? 최화영이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정숙희. 이강혁은 대답 대신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답이었어요. 최화영이 숨을 내쉬며 말했는데요. 내가 누웠을 때 회장님이 왔다 갔죠? 이강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최화영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냄새가 남아요. 그 사람은 항상 사람을 남기고 가거든요. 말로도, 돈으로도, 겁으로도요. 이강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친자 확인을 요구하셨습니다. 최화영은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들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 더 확인하더라고요. 딴따라라는 말도 했죠. 이강혁이 숨을 삼켰습니다. 네. 최화영이 배를 한 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 이제 더 빨라져야겠네. 이강혁이 굳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뭘 하시려고요? 최화영은 이불 위에서 손가락을 천천히 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회장님이 원하는 건 손자예요. 둘째, 회장님이 원하는 건 증명이에요. 셋째, 회장님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변수가 생기는 거고요. 이강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숙희 씨가 변수라는 겁니까? 최화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희는 내 아이를 의심하게 만드는 증거예요. 이강혁이 반박하려 했는데요. 최화영이 먼저 잘랐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회장님이 왜 나한테 병문안도 안 와요? 이강혁은 말이 없었습니다. 최화영이 눈을 좁히고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혁 씨, 회장님이 나를 버리면 강혁 씨도 같이 버려요. 알죠? 이강혁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니까요. 최화영이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혼자 못해요. 강혁 씨가 해야 돼요. 이강혁이 입술을 떨면서도 물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가시려고요? 최화영이 한참 후에 말했는데요. 목소리는 낮았는데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정숙희가 회장님을 만나기 전에 끝내야죠. 이강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끝내다니. 최화영은 이강혁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없애는 거 아니에요.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영. 이강혁이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최화영은 그 반응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회장님은 도덕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보는 사람이니까.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오려다 멈칫했습니다. 최화영은 바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픈 표정, 약한 표정, 보호받아야 하는 표정. 그게 최화영의 무기였거든요. 간호사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최화영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강혁 씨, 정숙희가 어디 사는지부터 알아와요. 이강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만약 정숙희 씨가 도망치면요. 최화영이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그럼 더 쉽게 잡히겠죠. 같은 시간, 드림그룹 회장실. 마대창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시 불빛이 반짝이는데도요. 마대창 눈에는 아무것도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반짝이는 건 딱 하나, 내 것뿐이었거든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숙희 관련 실마리가. 마대창이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임신 맞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마대창이 낮게 웃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아주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그럼 확인하면 된다. 비서가 말합니다. 회장님, 동석 부회장님은 아직. 마대창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동석이는 필요 없다. 비서가 멈칫했습니다. 마대창이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는데요. 나는 아들이 아니라 후계를 본다. 후계가 확실하면 아들은 어디 있어도 된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최화영 씨는요? 병원 쪽에서. 마대창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도 확인해야지. 그리고 마대창은 서류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친자 확인 관련 절차 문서였고요.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누구를 더 의심하십니까? 마대창이 아주 느리게 말했습니다. 둘 다. 비서가 숨을 삼켰습니다. 마대창이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둘 다 진실일 수도 있다. 그 말이 나오자 비서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대창이 말했습니다. 내 손자가 둘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비서가 당황해 말합니다. 그럼 회장님, 그건. 마대창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둘은 필요 없다. 그리고 마대창이 처음으로 아주 잔인한 결론을 말합니다. 하나는 버려야 한다. 그 순간 마대창의 말이 최화영의 말과 겹쳐 보입니다. 손자는 하나면 충분하대요. 둘 다 필요 없다. 하나는 버려야 한다.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고요. 그 결론의 중심에 배를 안고 도망치는 정숙희가 있었습니다. 마대창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정숙희를 데려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강제로요? 마대창이 대답합니다. 강제로든 달래서든. 그 여자가 회장 집 앞에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비서가 물었습니다. 왜 그 전에요? 마대창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집 앞에 죄가 서면 사람들은 그걸 스캔들이라고 부른다. 난 스캔들 싫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비서를 봅니다. 난 사건을 좋아한다. 마대창이 말을 끝내자 회장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숙였고요. 마대창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난 사람처럼요. 그런데 바로 그때 회장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가 수화기를 들었는데요. 몇 마디 듣는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서 연락입니다. 마대창이 시선만 돌렸습니다. 최화영인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마대창은 한 박자도 안 쉬고 말했습니다. 죽지만 않게 해. 비서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차가워서요. 마대창이 덧붙였습니다. 죽으면 일이 커진다. 비서가 목이 마른 사람처럼 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 그럼 병문안을. 마대창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안 간다. 회장님, 내가 가면 그 여자가 확신한다. 나는 아직 확신을 줄 생각이 없다. 비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대창은 의심을 권력처럼 쓰는 사람이었고요. 누구든 확신을 얻는 순간부터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각, 병실. 최화영은 TV 화면에 올라간 자기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최화영은 우아했고요. 미소까지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최화영은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요. 이강혁이 조심스럽게 물컵을 건넸는데요. 최화영은 받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안 와요. 이강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최화영이 웃음도 아닌 숨을 내뱉었습니다. 봐요. 난 아직도 딴따라예요. 이강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화영이 몸을 살짝 일으키려다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고통이 확 올라오는데도요. 최화영은 눈빛만 더 선명해졌습니다. 강혁 씨. 네. 회장님이 원하는 건 나의 눈물이 아니죠. 이강혁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증명이죠. 최화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증명.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는데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증명은 내가 만들면 돼요. 이강혁이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만든다고요? 최화영이 시선을 돌려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은요, 진실보다 그럴싸한 증거를 더 믿어요. 특히 마대창 회장 같은 사람은 더더욱. 이강혁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떤 증거를? 최화영이 이강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요.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정숙희를 회장님 앞에 세우면 안 돼요. 이강혁이 가만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세우시려고요? 최화영이 한참 후에 말했는데요. 아무도 못 보는데. 이강혁이 숨을 삼켰습니다. 선생님. 최화영이 이강혁을 끊었습니다. 강혁 씨, 나 지금 약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최화영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요. 슬퍼서가 아니라요. 화를 참느라 맺히는 눈물이었습니다. 최화영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나 여기서 밀리면 끝이에요. 그때 화면은 다시 정숙희로 넘어가는데요. 정숙희는 숨을 헐떡이며 작은 여인숙 같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등을 문에 기대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배를 감싸 쥔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숙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동석 씨, 제발 살아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숙희 폰이 울렸습니다. 정숙희는 화면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미등록 번호였거든요. 정숙희는 받지 않으려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손이 먼저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숨이 너무 익숙해서요. 정숙희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동석 씨. 대답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요. 끊어질 듯 했습니다. 수키야 나. 정숙희가 울컥했습니다. 동석 씨 어디예요? 지금 어디예요?
그때 전화가 탁 하고 끊겼습니다. 정숙희는 폰을 붙잡고 멍해졌습니다. 방금 그 목소리 진짜였나 싶어서요. 그런데요, 멍한 건 딱 2초였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거든요. 정숙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정숙희는 입을 막고 침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렸는데요. 그 순간 정숙희는 봤습니다. 낯선 남자 한 명, 그리고 그 뒤에서 이강혁이 들어오는 걸요. 정숙희 눈이 흔들렸습니다. 강혁 씨? 이강혁은 정숙희를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이요. 미안함인지 두려움인지 모르는 눈빛이었거든요. 정숙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최화영 씨 편이었어요? 이강혁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신 낯선 남자가 한 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정숙희 씨, 조용히 나오시죠. 정숙희는 배를 감싸쥐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나가요. 나 아무 잘못 없어요. 낯선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못이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정숙희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요?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해요? 그때 이강혁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희 씨 회장님이 찾습니다. 정숙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회장님이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최화영 씨가. 정숙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이강혁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강혁 씨, 내가 고아라서요? 그래서 내가 낳는 애도 죄예요? 이강혁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 감는 순간이 정숙희에겐 답처럼 보였죠. 정숙희는 그 자리에서 결심해버렸습니다. 내가 회장님을 찾아갈 거예요. 낯선 남자가 바로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정숙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늦다니, 뭐가. 그때 낯선 남자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회장님은 기다리다 지치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다 없애는 분입니다. 정숙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정숙희는 그 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요. 그 말이 너무 현실 같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정숙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물건이에요? 그 순간 창밖에서 자동차 불빛이 번쩍 비쳤습니다. 정숙희는 창을 보다가 다시 문을 봤습니다.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구조였죠. 정숙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동석 씨는요? 동석 씨 어디 있어요? 이강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정숙희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거짓말. 정숙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는데요. 그때 배에서 통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정숙희가 비명처럼 숨을 들이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임산부였어? 이강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정숙희는 바닥을 짚고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애 낳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낳을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화면이 다시 병실의 최화영으로 넘어갑니다. 최화영은 누워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보고가 들어오고 있었고요. 최화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잡았다고요? 잠깐의 침묵. 최화영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죠. 최화영이 화면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정숙희는 내 앞에서 울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끝낼 수 있으니까. 최화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 마대창이 회장실에서 서류를 탁 내려놓습니다. 서류 위에는 크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친자 확인 절차. 마대창이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손자는 하나면 된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다음 장면은 짧게 스쳐갑니다. 어두운 공간, 남자의 손목. 그 손목에는 시계가 있었고요. 그 시계는 마동석이 차던 것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립니다. 수키야 도망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 끊깁니다. 숨이 막히는 건 누가 악인지가 아니라요.
누가 먼저 증명을 가져가느냐였거든요. 정숙희는 아이를 지키려고 뛰고요. 채화영은 아이로 자리를 지키려고 잡고요. 마대창은 아이로 가문을 지키려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동석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사람이 한 명인데요. 사라진 건 사람만이 아니라 진실도 같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무섭습니다. 정숙희가 잡힌 순간 채화영은 더 깊은 악으로 들어가고요. 마대창이 움직이는 순간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입에서 결국 그 말이 다시 나올 겁니다. 하나는 버려야 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요. 정숙희가 정말로 마대창 앞에 서게 되는지, 채화영이 어떤 증명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리고 마동석의 실종이 사고인지 누군가의 선택인지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같이 보실 분들은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본방 시작하면 그날 나온 내용 바로 이어서 예측 대본도 가장 빠르게 올려드리겠습니다.